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거죠. 네. 쓰레기. 쓰레기 중에 좀 특이한 쓰레기가 있어요. 또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 바로 우주 쓰레기. 요겁니다, 요거. 지금도 지구주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바로 이 쓰레기. 근데 그러면은 왜 발생할까, 우주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생기게 된 거는 인간이 해양을 탐사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죠? 숲에 쓰레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거죠. 결국 뭐냐? 우주 쓰레기.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주 쓰레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버려진 로켓 껍데기, 부서진 위성 조각, 이런 별의별 게 다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위적인 거 말고도 혜성이나 소행성의 잔해, 뭐 얼음 덩어리, 먼지, 이런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 다른 쓰레기들은 약간 미관상 안 좋죠. 그리고 악취가 나죠. 뭐 그 정도 피해만을 끼치면 좋은데 우주 쓰레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구주위를 둥둥 떠다닌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실제로도 이러냐? 사실 우주 쓰레기의 속도가 초속 8km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초속 8km 약간 상상 안 되죠?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보다 느려요. 와. 와, 그럼 엄청 빠르네요. 총알보다 그쵸? 8배 이상. 그래서 차근차근 심각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쓰레기 얼마나 위험할까요? 저게 뭐죠? 사람이 들어가는. ISS. 그쵸. 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우주정거장입니다. 네. 예. 저 화살표가 바로 휘플실드라는 부분입니다. 저게 작은 우주 쓰레기로부터 국제 우주정거장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실드네, 말 그대로. 휘플실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휘플실드. 휘플 실드? 실드 나죠, 실드. 휘플이 무슨 단어지? 나 모르겠네. 그 단어를. 다음 장 오시면요. 네. 사람 이름. 낚시.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우주 쓰레기를 막으려고 저 휘플실드를 휘플 형님이 고안했습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 게 바로 휘플실드입니다. 그거를 탑재한 게 아까 방금 전에 있던 국제우주정거장의 앞쪽의 사진. 거기에 그 휘플실드를 단 거거든요. 네. 1에서 2cm 크기의 우주 쓰레기를 잘 막았을까요, 휘플실드가? 솔직히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약간 휘플 형님이 좀 너무 과신하지 않았나. 사실은 저게 어느 정도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줬다, 일단. 문제가 뭐냐? 1에서 2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우주 쓰레기 때문에 ISS 창문 80개를 교체합니다. 1cm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네. 72kg짜리 물체가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를 밟는 느낌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 랩장님하고 몸무게 비슷하니까 랩장님 정도의 몸무게가 랩장님 정도의 72kg 몸무게가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리는 걸 양님 밑에서 맞는 거야. 그 정도의 충격이 1cm. 그러니까 휘플 실드로 막아도 80장이 깨지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예, 10cm 정도 되잖아요. 대형 트럭이 시속 200km로 달려와서 들이박는 겁니다. 와. 대형 트럭. 와. 몇 톤급 트럭이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섭네. 저거는 뭐 그냥 뼈도 못 추리죠. 그럼 현재 얼마나 많은가? 정확하게 되게 수치로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우주에 있는 무언가들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숫자가 나와 있죠.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려고 올라간 인공위성의 개수가 현재 1141개입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 3,593개는 이미 추락했어. 3,593개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궤도상에 현재 남아있는 위성이 6,548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인공위성의 숫자입니다. 인공위성의 숫자. 10,000개 정도가 올라갔고 그 중에 3,500개 정도가 떨어졌고 남아있는 애들이 6,548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제대로 일하는 애가 3,581개.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일을 없이 돌고 있는 애들. 얘네가 바로 우주 쓰레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인공위성의 숫자고요. 네. 이제 인공위성 플러스 인공위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애들. 네. 얘네들은 부서진 애들이겠죠. 이거는 우주에 현재 22,156개가 떠 있고요. 이미 추락한 애들 있습니다. 이미 추락한 애들. 네. 25,291개가 추락했죠. 예. 이걸 합치면 지금까지 토탈이 나오겠죠. 토탈이. 네. 요게 지금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꽤 큰 애들이에요.
큰 애들. 큰 애들의 기준을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인공위성들, 게다가 인공위성이었다가 우주 쓰레기가 된 애들, 이 중에 우리나라 거는 몇 개일까? 오. 궁금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워요. 우리나라 거.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렇죠. 예, 한국의 경우 한국이 만들어낸 우주 쓰레기를 보면 5개가 현재 떨어졌고요. 네. 궤도상에 24개가 아직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 17개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있는 우주 쓰레기는 뭐 하나? 오. 네, 나쁘지 않죠? 좋네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제일 우주 쓰레기를 많이 놓은 나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랭킹. 3위. 저희 딱 봐도 숫자가 어마어마한 게 보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4,291개의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랑 비하면 정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와, 너무. 그리고 사실은 이 중국은 제가 조금 디스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애들이 또 있어요. 다음 자 2위는 뭘까요? 2위. 2위가 딱 봐도 어마어마한 게 보이죠. 바로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들의 연합체입니다. 여기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과거에 많이 올렸던. 근데 그러다 보니 같이 엮여 있고요.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7,264개. 사실 추락한 애들까지 치면은 얘네가 1위예요. 하지만 이미 많이 내려왔어.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올렸던 애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2위다. 그러면 1위. 미국이겠네. 당연하죠. US 딱 보이죠. 네. 미세하게 한 500개 정도의 차이로 1위입니다. 오, 그래요? 현재 생각보다 차이는 별로 예. 안 나네. 왜냐면 사실 미국하고 구소련이 좀 빡세게 했어. 아, 보세요. 같이 서로. 7,790개가 현재 궤도상에 돌고 우주 쓰레기입니다. 미국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등록된 애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애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10cm 이상으로 봅니다. 얘네들은 우리 등록된 애들, 그리고 광학으로 관측이 되는 애들, 뭐 좀 큰 애들, 이런 애들 본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구 주위에 있는 우주 쓰레기 몇 개 정도 될까요? 저는 한 6억 개 가겠습니다. 저는 그럼 바코 예. 4개 더. 네. 4개. 네 개 더, 10억 개. 10억 개? 이 사람들 정신 나갔구만. 현재 지구 주위에 있는 우주 쓰레기는 개수 1억 7천만 개. 1억 7천만 개 우주 쓰레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무게가 대략 7천 톤 정도 됩니다. 7천 7천.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이렇게 타 없어져요. 네. 근데 1년에 이 우주 쓰레기 중에 대충 80톤 이상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우주 쓰레기가 1년에 내려와요. 80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위험하게 들린다. 예. 근데 오. 자연 소각? 이런 또 자연 소각이 많이 되죠, 대기권에서. 근데 유성체들도 있습니다, 유성체. 예, 얘네들은 그냥 모래에서 바위 정도 크기고요. 네. 소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약간 뽀시래기들이다. 우주 쓰레기는 1년에 얼마나 떨어진다, 무게가? 80톤. 그러면 이 유성체, 조금 모래 같은 부스레기들, 뽀시래기들은 얼마나 떨어질까, 1년에? 뽀시래기들 1년에 3에서 7만 톤. 이 뽀시래기들은 한 달에 5천 톤이 떨어져요, 5천 톤. 한 달에 뽀시래기 5천 톤, 우주 쓰레기 80톤. 와, 근데 뽀시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 뽀시래기들은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느냐? 얘네들은 대부분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지니까. 얘네들한테는 대기권이란 존재가 너무너무나도 막강한 방패입니다. 실드네. 예. 진짜 지구 실드네. 근데 이 우주 쓰레기들, 얘네들은 뭐냐? 부서진 잔해들. 얘네들의 목적은 뭐였죠? 지구를 떠나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로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 얘네들은 처음 만들 때부터 우주 대기권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어. 지구 주위를 돈던 이 애들이 지구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느냐? 리엔트리라고 합니다. 재진입. 리엔트리. 재진. 제가 연구소에서 했던 일이 이 리엔트리 오빗을 추적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쟤네들은 나갔다 들어온 애들이에요. 무섭네. 쟤네들은 말짱에 들어와도 손상이 없어. 왜냐면 나갈 때 손상 없이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괜찮아. 실제로 우주 쓰레기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리엔트리, 재진입은 얘네가 그대로 떨어진다. 그럼 실제 피해가 당연히 있겠죠. 네.
1960년대 쿠바의 한 목장입니다. 오. 와, 저 엄청 예. 저 보기만 아마- 해도 무서운데? 저게 우주 쓰레기인데 젖소들이 맞고 사망했어요. 아. 다행히 사람은 괜찮아. 다행이네. 진짜.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1997년 네. 미국의 로티 윌리엄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이요? 예, 이분인데 미국 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쓰레기에 어깨를 맞았어.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가 근데 보네. 놀랍게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아, 다행이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로티 윌리엄스 검색하시면 저분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셀럽이 됐어, 셀럽이 됐어. 그리고 좀 최근 일 중에 하나는 2009년에 영국에서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서 시커먼 금속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알고 보니 이게 뭐야? 이랬는데 우주 쓰레기였어. 와, 진짜 예. 무섭겠다. 진짜 그게- 무서워, 이거. 그래서 침대 과학자들이 있을 그 것 시꺼먼 거를 네.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게 뭐였냐면 40년 전에 아폴로 12호를 태우고 발사했던 로켓의 연료통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이제 우주 쓰레기 문제가. 2008년 3월 퀸즐랜드 남서부 농장에서 이거는 뭔지 좀 궁금한데 땅이.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 부품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중국은 우주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다. 그것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았었다. 이게 2007년에 일어납니다. 2007년 1월에 중국에서 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 네, 이거를 우리가 에이셋이라고 부릅니다. 에이셋. 에이셋. 이게 뭐냐? 안티세를라이트예요. 그래서 안티세를라이트 에이셋 미사일이죠. 이걸로 자국의 낡은 오래된 기상 위성을 격추하는 걸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 국가를 뭐 전시 상황에서 격추한다.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걸 테스트해 본 건가? 그렇죠. 일종의 과시용이었어요. 어. 일단 낡은 기상 위성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우리가 안티세를라이트 미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격추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본인 위성을 본인이 미사일로 격추한 사례인데 그 문제가 뭐냐? 우주 쓰레기가 엄청 나왔어요. 그걸로 네. 왼쪽을 잘 보시면은 저 녹색 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예. 저게 뭐냐? 격추 후 5분 만에 나온 파편의 수입니다. 녹색이. 네. 얘네들이 이제 딱 맞자마자 그 궤도상에 쫙 뿌려진 거야. 너무 열받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오른쪽이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얘네가 퍼지겠죠? 이제 빨간색이 파편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인데요. 네. 이 말이 뭐냐? 중국이 에이셋 미션을 통해서 기상위성 터뜨렸더니 국제우주정거장 궤도에 빨간색 파편이 많이 떨어져서 네. 굉장히 심각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야기됐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과학자들은 이제 일어난 거에 대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일단 저거 예. 어떻게 고쳐야지. 그렇죠. 다음 장 보시면요. 국제연합 산하에 있는 우주 분야위원회 UN 코포스라고 불리거든요. 유엔에서 설립된 유일한 우주 분야 상설위원회입니다. 풀었으면 우주 공간 평화 이용 위원회. 이름 평화롭네. 그렇죠. 여기서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네. 국제적인 공동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기서 발표했고요. 우주 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을 승인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위원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나옴으로써 뭐냐? 전 인류가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죠. 이제는 해결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쓰레기라 불리는 것들 처리 방식 여러 개 있습니다. 분리수거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갈아버리는 것도 있고 또 이걸로 뭐 먹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주 쓰레기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 우주 쓰레기는 차지하는 공간을 비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 있는 걔네들을 재사용하거나 소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거기 너 좀 비켜. 그러네. 이게 핵심이에요. 좀 다르죠. 다음 장 보시면요. 많은 위성들이 지금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차례를 다 뛴 위성이 바톤을 넘기고 계속 돌고 있어. 안 나오고. 정해진 트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PMD, ADR. 일단 위에 있는 PMD는 수명이 다 된 우주 쓰레기가 스스로 자신을 제거하는 자진 제거 방식입니다. 오. 요거는 사실 이제 올라갈 애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아래 ADR 방식은 다른 청소 위성이 와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있는 애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승리호의 예고편 장면입니다. 그리고 얼핏 봤을 때 무언가를 잡아서 끄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네. 아마도 영화 승리호에 나오는 승리호 우주 쓰레기 청소선은 아마도 ADR 방식일 것이다. 왜냐? 어. 얘네들은 자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셔야 되잖아. 결국은 이게 무언가가 와서 이거를 제거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요 ADR 방식도 여러 개로 나뉩니다. 네. 1대1로 하나가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겠죠. 하나씩. 그쵸? 어. 그리고 하나가 여러 개를 한 방에 제거하는 방식. 어. 쓰레기들아 모여라! 정리. 어. 요게 있겠죠. 어. 어쨌거나 이거는 네. 내가 무언가를 제거하는 방식이니까, ADR은. 그리고 직접 접촉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식. 약간 요즘 느낌이죠. 네. 약간 비대면으로 접촉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질문 하나 나왔었어요. 네. 네. 우리 궤도 중에 우주 물체가 좀 우주 쓰레기 없는 데다가 놓으면 안 되냐, 굉장히 머니까. 이것도 있어요. 좀 조용한 궤도로 보내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 저궤도 뭐 위성이 올라가는 궤도가 많잖아요. 네.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비인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 거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죠. 우리는 대기권 이용합니다. 대기권에 집어넣어서 소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궤도를 이탈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정해진 트랙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것도 방식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아예 얘를 빨리 뛰게 밀어내서 트랙 밖으로 보내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바지끈을 잡아당겨서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트랙 안쪽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어.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일단 있습니다. ADR에서. 예. 그러면 다음 장 주시면요. 우리 승리호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마도 청소 위성으로 추정되는 승리호가 영화에 나올 겁니다. 예. 사용하는 방식이 어디에 속할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그렇죠. 예고편을 본 제 생각으로는 ADR 방식이 맞고요. 아들. 아마 1대1로 하나가 하나를 제거하고요. 직접 접촉해서 제거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겨서 궤도를 이탈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당기는 게 아니라 속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수거해버리는 거야. 비슷한 방식이 뭐가 있을지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예. 네네. 예, 예전에 나왔던 방식입니다. 우주 쓰레기를 레이저로 맞춰. 네. 그래서 균형을 잃은 애를 지상으로 떨어뜨린다. 비접촉식입니다. 네.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많죠. 일단 레이저 발사 비용이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얘가 이제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좀 궤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허. 그래서 떨어지라고 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애랑 충돌하잖아요. 이제 또 복잡해져요. 골치 아파. 또 비슷한 방식이 또 있어요. 그 우주 쓰레기 레이저가 아니라 이제 전자빔을 쏘는 거, 전자빔. 전자비. 전자를 쏴, 전자를. 그러면 여기서 로렌츠의 힘이 발생됩니다. 로렌츠의 힘? 네, 로렌츠의 힘은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그 전자기력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힘입니다. 전자가 가니까 거기서 로렌츠 힘이 발생해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네. 그럼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방식은 그 폴리머 계열의 거품을 분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거품이요? 네. 거품으로?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거품을 쏴주면은 이 거품이요? 이 거품이에요. 폴리머 계열의 거품인데요. 신기해. 무게 대 면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락해버립니다. 아이디어 좋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거품만 잘 만들어주면 얘가 무게 대비 면적이 늘어나니까 점점 느려지다가 떨어진다. 예. 문제는 뭐냐? 거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진공 상태라서 거품이 잘 안 생겨. 그리고 그러겠네. 저거는 좀 잘 된 케이스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ADR 방식을 아들 방식을 쓴다면은 그 거품을 다른 위성한테 쏴야 되잖아. 그러네. 요게 또 이제 로봇팔 해서 이제 노즐을 이용해서 다른 위성에다 거품을 쏘거든요. 네. 요것도 또 쉽지 않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주 쓰레기를 지구에서 멀리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예 트랙 밖으로 내보낸다. 요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잘못 보내면 어정쩡하게 타원 궤도가 돼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요. 얼마나 열받아. 이게 참 어렵네. 스스로 제거되는 우리 PMD 방식, 품드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품드 방식. 품드. 예, 요거 이제 일본 우주 개발 기구 작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요. 요게 이제 위성이나 발사체에 전자기 밧줄을 달아서 임무가 종료되면 저 밧줄에 전자가 흐릅니다.
근데 뭐 밧줄이 하나가 뭐 밧줄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전자가 흐르면은 지구 자기장이랑 밧줄에 흐르는 전자 때문에 무슨 힘이 발생한다? 전자기력의 힘, 로렌츠의 힘. 로렌츠의 힘이 등장. 아, 그래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전자기 밧줄에 전자가 흐름으로써 지구 자기장과 함께 로렌츠의 힘이 만들어져서 지구에서 뭔가 반발력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 속도가 떨어지고 고도가 낮아져서 대기권에 충돌하고 마찰열로 소각되거나 아니면 지구로 떨어지겠죠. 야, 바다로. 진짜 참신하다. 참신하죠. 아, 네. 좋은 아이디어. 아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네. 미리 전자기 밧줄을 달아서 올려야 되는데 저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겠습니까? 위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꼬리가 달린 건데 그쵸? 저 전자기 밧줄 길이가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는 돼야 돼요. 꽤 길어요. 꽤 긴 거야. 저게 수백 미터에서 그쵸. 수십 킬로미터까지. 어.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거의 저건데? 그쵸?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잘 꼬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꼬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는 기계 장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잘 풀어주는. 이것도 기술적으로 간단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풀다가 끊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가 또 다른 데 엮여서 우주 쓰레기를 양산합니다. 아, 쉽지 않은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살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살 위성. 얘가 우주 쓰레기에 달라붙은 다음에 돛을 펼쳐요. 그러면은 저 돛이 우주 공간에 태양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제 그 파커 솔라 프로브 영상에서 한번 밝혔지만 태양풍이 굉장한 속도로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돛이 태양풍을 받아서 이제 이걸 솔라 레디에이션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네. 일종의 압력이 있어요. 네. 태양풍이 일종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입자들의 바람이 태양풍 돛을 밀어내면서 낙하산처럼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위성이 돛을 펴서 같이 지구로 떨어지는 자살 위성의 형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미리 돛을 장치한 다음에 수명이 다한 다음에 돛을 펼쳐서 떨어지면 품드. 자살 위성이 붙어서 펼치면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형 위성에다가 찐득거리는 끈끈이 풍선을 단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약간 우리 게임 중에 막 굴러다니면서 이것저것 물건 붙여 커지는 게임이 있어요. 얘가 이제 끈끈이 같은 거를 풍선을 달아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붙이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그쵸, 무거워지죠. 그쵸, 그래서 무거워지죠. 어느 정도 무거워지니까 점점 속도 늘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거 미세먼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연구하고 계신 분이 그쵸, 그쵸. 계신다는데 네. 이렇게 뭘 뿌려가지고 네. 먼지를 딱 달라붙어서 딱 끈끈이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 가라앉게. 다음 장 보시면요. 오. 네, 골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골드. 가서머 오비트 로어링 디바이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개발 중인데 네. 얘네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또 큰 데랑 같이 하고 있는데 상자에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위성이 수명이 다하면 팽창하면서 저렇게 저거 되면 저 이제 상자에 있었는데 네. 이제는 위성보다 풍선이 더 커. 어. 위성이 풍선을 따라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이사에서 개발 중인 방식입니다. 예. 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예. 스파이더맨 방식. 그물로 포획하는 방식인데요. 네. 여러 개의 그물로 포획해서 쭉 끌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끊어버리는 거야. 진짜 포획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사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그물보다 아예 한 대를 갖다가 끌고 그냥 포획하면 어떨까 해서 작살 쓰는 방식이 있어요. 작살. 네. 아. 요것도 이사에서 개발 중인데 요건 사실 관련 영상을 구하지 못했고 아마 영화 승리호 우리나라 SF 영화에서 이 방식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예고편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야 이거 정말 최신 저렇게 되면 연구인데. 그렇죠. 이게 되게 최신 연구고 지금 사실 아직 이 공개된 내용이 제가 못 구했는데 네. 요거를 영화에서 구현했다라는 거는 꽤나 최근의 내용까지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 기대를. 이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문제 있죠. 작살을 던지는데 작살이 딴 데로 갔어. 작살이 싫어. 딴 데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고 작살이 그냥 잘 꽂히면 좋은데 연료통에 꽂히면 폭발. 그럼 터지죠. 액체 탱크에 꽂히면 뻥. 이거는 폭발이나 오염의 위험성이 좀 커요. 예, 그래서 폭발, 발화, 오염 이거는 사실 작살을 꽂는 위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우주 쓰레기 관련 기술 연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공익적으로 보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뭐 다른 게 있나 본데? 위성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우주 탐사를 더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예. 네네. 그렇죠? 굉장히 평화적인 이 기술입니다.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느낌은 그래.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더 재밌어.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잘 보세요. 지금 존재하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제가 대상을 바꿔볼게요. 만약 그 대상이 액티브한 위성이라면, 활동하고 있는 온 오빗 위성이라면, 걔를 우주 쓰레기로 오인한다면, 그러니까 즉 경쟁 국가에 잘 돌아가고 있는 군사 위성이건 무슨 위성이건 우주전쟁. 얘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나라가 어떤 A 나라가 마음 먹고 경쟁국인 B 나라의 위성을 한날 한시에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와. 그러면 모든 통신이 마비돼 버리겠죠. 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가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쵸. GPS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와, 무섭네. 이거 네.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그쵸. 되게 무섭다. 무섭네. 왜 민간이, 왜 나사가, 왜 이사가, 그 수많은 기업들, 러시아가, 중국이 굳이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우주 쓰레기 제거에 모두 동참하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술을 개발할까? 저는 단순히 쓰레기 제거 공익적 목적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예,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아주 주도적으로 추진력 있게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공익적인 측면은 선진국들한테 양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과연 이게 양보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이 공익적인 기술을 우리나라도 앞장서서 하자. 하지만 본심은 다른 데 있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정말 이번에 2월 5일 날 최초 공개되는 영화 승리호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영화나 SF를 통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이슈들, 이런 논의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좀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쓰레기라 불리는 분들, 왕년의 우주 개발의 영웅들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 우주 쓰레기라 불리는 이분들 덕분에 핸드폰으로 길을 찾고 어제의 시간을, 내일의 날씨를 우린 알아요. 그쵸?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우주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처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고 척박한 곳에서 인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쓰러진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이 소중한 인류의 조력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경의를 표한다거나 네.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우주 쓰레기 마치겠습니다. 이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